새벽 3시 30분 서울 변두리 도매시장 매캐한 매연 속에서 김영애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25년 전 남편이 사체 빚보증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영애는 무칼을 쥐고 마늘을 까며 두 남매를 키워냈습니다. 손톱 밑 뗏물은 빠질 날이 없었지만 최근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아들 민호가 대기업 태성그룹에 입사한 것도 모자라 비서실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서연과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애는 몰랐습니다. 서연이 민호에게 접근한 것부터가 철저히 계산된 사냥이었다는 것을. 서연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민호의 손을 꼭 잡으며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린다. 민호 씨 저 사실 고아예요. 어릴 때 부모님 잃고 외롭게 자라서 민호 씨네 어머니처럼 따뜻한 분을 뵈니까 눈물이 나요. 저 어머니 친딸처럼 모실게요. 민호는 감격하여 서연의 손등에 입을 맞춘다. 서연아, 내가 평생 너 외롭지 않게 지켜줄게. 우리 엄마도 널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 생각하셔. 상견례 날 천사 같던 며느리의 가면은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영애가 시장 상인들과 3년을 부어 마련한 갯돈으로 최고급 명품 가방을 사주려 백화점에 데려갔을 때였습니다. 서연아, 애미가 백화점은 머리털 나고 처음이라 제일 비싸고 좋은 걸로 골라보려. 서연은 주변 VIP 고객들을 의식하며 속으로 쌍욕을 삼킨다. 매장 직원을 향해 이세로 속삭인다. 야, 빨리 저 노인네한테서 젓갈 냄새 안 나게 방향제에 좀 떡칠해 숨을 못 쉬겠네. 젠장. 응. 서연아, 뭐라고? 서연은 순식간에 눈꼬리를 휘며 미소 짓는다. 아니에요, 어머니. 너무 감동해서요. 제가 민호 씨 회장님 인맥총동원해서 계열사 사장 자리까지 쾌속 승진시킬 거예요. 어머니는 벤츠 탈 준비나 하세요. 그들의 화려한 결혼식 당일 서연은 태성그룹 임원진과 이태성 회장을 주빈석에 모셔두고 영애의 시장통 친척들과 상인들은 구석진 식당 칸으로 치워버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영애는 아들의 길을 살려주려 꾹 참았지만 거대한 거미줄은 이미 민호의 목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불과 한 달 뒤 서연은 속옷이 다 비치는 슬립 차림으로 와인잔을 든 채 민호에게 거대한 서류 뭉치를 내밉니다. 자기야, 여기. 그리고 여기 딱 5군데만 법인 인감 찍고 지장 꼭 눌러. 회장님이 자길 너무 신뢰해서 이번 신도시 개발 특별 프로젝트 계열사 대표 자리에 앉히신대. 이거 끝나면 우리 몰디브 가는 거다? 민호는 침을 꼴깍 삼키며 서류를 넘긴다. 어휴, 그래도 내가 대표인데 꼼꼼히 읽어는 봐야. 잠깐. 서연아, 이거 연 30%가 넘는 사채 차용 중인데 금액이 무려 50억이야. 그리고 이 회사는 실체도 없는 유령회사 같아. 서연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더니 와인잔을 벽에 던져 깨버린다. 자기 지금 나 사기꾼 취급해. 회장님이 국세청 세무조사 피하려고 아주 잠깐 명의만 빌리는 거라고 내가 100번을 말했잖아. 내가 내 남편 망하게 할까봐. 나 못 믿으면 지금 당장 법원 가서 이혼해. 민호는 깨진 유리 파편에 찔려 피가 나는 서연의 발을 잡고 덜덜 떤다. 아, 아니야. 내가 널 왜 못 믿어. 찍을게. 다 찍을게. 제발 울지 마. 300억 비자금 횡령과 50억 사채의 피비린내 나는 올가미가 완성되었습니다. 민호가 출근한 직후 사골국을 쌓아들고 찾아온 영애는 굳게 닫힌 현관문 너머로 서연의 소름 끼치는 통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 태성씨 그 멍청한 바지 사장 새끼. 방금 지장까지 아주 뼈골 빼서 싹 다 찍고 나갔어요. 의심하길래 유리잔 하나 깼더니 벌벌 기면서 껌벅 죽던데요? 아, 지혜미가 싸다 준 쉰내 나는 젓갈통 치우느라 구역질 나서 토할 뻔했어요. 조말론 향수를 한 통이나 부었다니까요?
이 새끼 명의로 300억 세탁해서 스위스 비밀 계좌로 쏘는 거 2달이면 끝나요. 사채 50억 독촉장 날아오면 기절초풍하겠죠? 횡령 혐의 싹 다 뒤집어 씌워서 쥐도 새도 모르게 정신병원에 파묻어버리면 우린 끝이에요. 하와이 요트 잊지 마세요, 쪽! 쿵 무거운 사골국통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심장이 찢겨나가는 고통 속에 영애는 입을 틀어막고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영애가 대책을 세우기도 전에 악마들의 덫이 먼저 폭발해 버립니다. 서현의 통화 이후 불과 한 달 뒤 민호의 사무실로 온몸에 문신을 한 사채업자 20명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들이닥칩니다. 사채업자 두목은 사무실 집기를 박살내며 민호의 멱살을 잡고 책상에 던진다. 야, 이 호로 자식아! 내 이름으로 빌려간 50억, 연체 이자까지 70억 당장 뱉어내! 민호는 코피를 쏟으며 살려주세요. 전 모르는 일입니다. 회장님이 명의만 빌린 거라고. 사채업자 두목은 민호의 손가락을 구둣발로 짓밟으며 회장 지씨! 이 미친 새끼가 서류에 내 지장 뚜렷하게 찍혀있고 내 계좌로 입금됐다가 빠져나간 내역이 있는데 무슨 개소리야! 내일까지 70억 안 가져오면 내 마누라부터 섬에 팔아버리고 넌 장기 싹 다 적출한다! 나레이션 갈비뼈가 부러진 채 피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도망쳐온 민호. 현관문을 열자 거대한 캐리어에 짐을 싸며 극도의 공포에 질린 혼신의 연기를 펼치는 서연이 보입니다. 여보, 회장님이 미쳤어. 자기 비자금 수사를 당신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래. 당장 3시간 뒤에 검찰에서 300억 횡령범으로 긴급 체포 영장 떨어진대.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며 서연아, 내가 회장님한테 말 좀 잘해봐. 난 내가 시키는 대로 도장만 찍었잖아.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가방에서 정체불명의 흰색 알약들을 민호의 입에 강제로 털어넣는다. 일단 이 신경한 정제부터 먹어. 내가 아는 외곽 깊은 산속 기도원에 숨어서 한동안 있도록 해. 내가 비서실 금고에서 회장님 진짜 장부 훔쳐서 당신 억울한 누명 완벽하게 벗겨줄 테니까. 내 말 믿지? 그것은 치사량에 가까운 강력한 수면제였습니다. 약 기운에 거품을 물고 정신을 잃어가는 민호를 대기 중이던 사내들이 폐쇄 병동 구급차에 짐짝처럼 던져 넣습니다. 차가 사라지자마자 서연은 립스틱을 뭉개고 머리를 헝클어 산발을 만든 뒤 시장통 영애의 반찬 가게로 질주합니다. 서연은 가게 진열대를 엎어버리고 영애의 바짓가랑이를 쥐어뜯으며 통곡한다. 어머니, 우리 민호 씨가 회사 자금 300억 횡령해서 도박판에서 다 날렸대요. 사채업자들이 칼 들고 찾아와서 갖가지 죽이겠다고 난리예요. 혼자 야반도주를 해버렸어요. 영애는 끓어오르는 사리를 간신히 누르고 서연을 꽉 붙잡는다. 당장 경찰서로 가자. 내 새끼 찾아야 해. 서연은 갑자기 눈빛을 번뜩이며 영애의 손목을 비틀어버린다. 섬뜩한 도끼가 뿜어져 나온다. 경찰! 노인네가 미쳤어요? 신고하는 순간 인터폴 숲에 떨어지고 민호 씨 평생 감방 독방에서 썩 다 목매달아 죽어요. 자식 새끼 영영 매장하고 싶지 않으면 제발 그 뚫린 주둥이 닥치고 방구석에 찌그러져 계세요. 시어머니를 짐승 취급하며 나선 서연 골목을 돌자마자 휴지로 콧물을 닦고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이태성에게 전화를 겁니다. 태성 씨 그 무식한 시장통 노인네 입막음 끝났어. 이제 그 호구놈 하나만 정신병원 독방에 처박아두고 뇌수까지 뽑아먹으면 끝이야. 오늘 강남 VVIP 스위트룸 예약했죠. 3개월 뒤 민호의 동생 지연은 새언니 서연의 뒤를 미친 듯이 밟았습니다. 지연의 연락을 받고 합류한 순애의 아들
전직 강력계 형사 출신 흥신소 사장 강동식이 그녀를 돕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도심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환풍구를 해킹하여 도청 장치를 씹는데 성공합니다. 스피커를 통해 이태성과 서연의 난잡한 대화가 쏟아져 나옵니다. 박민호 그 등신 새끼 가평 요양병원에서 아직 안 되졌어? 아유, 고만식 원장이 동물용 마취제랑 마약성 진통제를 수액으로 얼마나 들이붓는지. 지 똥오줌도 못 가리고 떨어진 밥알이나 주워 먹으면서 병만 긁어대고 있다니까요? 아! 조만간 심장마비로 위장해서 화장터 용광로에 쳐넣어버리면 300억 완전 범죄 끝이에요. 그 반찬 가게 할망구는 도박 빚쟁이 핑계로 윽박 지르니까 무서워서 찌그러져 있어요. 무식한 것들은 소리만 지르면 속아요. 그날 밤 지연과 동식이 틀어준 녹음본을 들은 영애의 눈동자에 시뻘건 핏줄이 터집니다. 영애는 도마 옆에 있던 칼날 길이 30cm가 넘는 거대한 솥뼈, 발고룡 무칼을 도마에 쾅 내리꽂으며 짐승처럼 포효합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연놈들. 내 아들 피를 빨아먹고 마약을 먹여 정신병원에 생매장을 해. 동시가 위치 추적기 당장 확인해. 오늘 내 앞을 막는 새끼들은 이 칼로 모가지부터 발목까지 싹 다 포를 떠서 사료로 던져버릴 거다. 동식이 허리춤에 3단봉을 차며 어머니 가평 외곽 깊은 산소 불법 사설 수용소 구원 요양병원입니다. 서류상으론 폐업한 곳이에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영애는 신문지에 시퍼런 칼을 둘둘 말아 검은 비닐봉지에 쑤셔 넣으며 내 새끼가 똥오줌을 싸며 죽어가고 있다. 가자. 내 새끼 앞길 가로막는 연놈들 대갈통 다 부수고 지옥불에 쳐넣으러 간다. 자정을 넘긴 시간 경기도 외곽 흉가 같은 폐병원 지하, 곰팡이와 썩은 배설물 악취가 진동하는 독방, 앙상하게 뼈만 남은 민호가 쇠사슬에 묶인 채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킵니다. 고만식 원장과 떡대 좋은 원무과장이 민호의 복부를 군홧발로 무자비하게 짓밟습니다. 만식은 주사기에 마약을 채우며 박 대표, 이 회장님이 너 오늘 약 3배로 놔주란다. 그래야 뇌수가 완전히 녹아서 식물인간이 되지. 민호는 초점 없는 눈으로 피 섞인 침을 흘리며 살려주세요. 나 장부 안 훔쳤어. 제발 그 주사는 쉬어. 육중한 철문이 부서질 듯한 굉음이 산속을 뒤흔듭니다. 영애가 성인 남자 머리통만 한 화강암 돌덩이를 들고 자물쇠를 미친 듯이 내리칩니다. 손톱이 다 뒤집어져 피가 철철 흐릅니다. 마침내 문이 부서지며 경비원 3명이 쇠파이프를 들고 튀어나옵니다. 이 미친 할망구가 뒤지고 싶어 환장했어. 경비원이 지연의 머리채를 잡으려 한다. 영애는 시뻘건 눈으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돌진한다. 이 악마 같은 자식아! 내 딸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면 내 놈 대갈통 해골물을 만들어 버릴 줄 알아! 영애가 휘두른 화강암이 경비원의 안면을 강타합니다. 코뼈와 이빨이 박살나며 티를 분수처럼 토합니다. 옆에서 강동식이 날아올라 다른 2명의 턱에 발차기와 3단봉을 꽂아 기절시킵니다. 영애는 대형 분말 소화기를 들어 쓰러진 경비원의 무릎 관절을 사정없이 쳐부수고 곧장 원장실 문을 발로 차부수고 들어갑니다. 돈다발을 세던 고만식이 기겁하며 수수용 메스를 듭니다. 너네 뭐야?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 영애는 빛의 속도로 달려들어 고만식의 멱살을 잡아 책상에 엎어버리고 대형 무칼을 그의 목동맥에 밀착시킨다. 경찰 불러. 멀쩡한 내 아들한테 짐승 마취약을 먹여서 사람을 예사로 만들어.
당장 민호 어딨는지 불구 해독제 꺼내와. 1초라도 지체하면 내 놈 눈깔부터 파서 씹어먹을 거다. 만식은 바지에 오줌을 줄줄 지리며 비명을 지른다. 지하 끝방이요. 해독제 챙길게요. 제발 칼 치워주세요. 지연과 영애는 해독제를 챙겨 지하 감옥으로 달려갑니다. 철창을 뜯어내자 자해를 하듯 벽에 머리를 박고 있는 아들이 보입니다. 영애는 피와 오물 범벅이 된 아들을 안고 하늘이 무너져라 통곡합니다. 민호야, 이 애미가 왔다. 어떤 처죽일 년놈들이 내 금쪽 같은 새끼를 이 지경으로 찢어놨냐. 그놈들 뼈와 살을 다 갈아 마셔버릴 거다. 서울의 후미진 모텔 침대에 사지를 묶인 민호는 살을 찢는 듯한 마약 금단 증상에 시달리며 피를 토하고 발작했습니다. 영애는 2주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아들의 입에 수건을 물리고 온몸으로 발작을 막아냈습니다. 지옥의 시간을 버텨낸 민호가 마침내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한편 고만식이 털리고 민호가 탈출한 것을 안 이태성은 극대노합니다. 그는 대형 로펌의 해결사 정동철 변호사와 칼자국 난 용역 건달 50명, 굴착기 2대를 대동하여 대낮에 영애가 있는 시장 골목을 기습합니다. 건달들은 영애의 반찬 가게 진열대를 쇠파이프로 부수며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변호사는 거만하게 가압류 서류를 흔들며 김영애 씨 당신 아들 박민호가 훔쳐간 300억 대신 이 시장 부지를 철거합니다. 조용히 아들 내놓고 합의서에 지장 찍고 거리로 나앉으시죠. 건달 두목은 시퍼런 사시미 칼을 꺼내며 할망구, 고집 부리지 말고 아들내미 불어. 이 동네 불바다 되기 전에. 영의 친구 순애가 어디선가 펄펄 끓는 대형 까나리 액젓통과 염산을 들고 나타나며 고함을 친다. 이 호로 자식들이 어디서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내 친구 가게를 박살내. 우리 시장 상인들 다 죽이고 지나가라 이 양아치 새끼들아. 순애가 건달들의 눈을 향해 매운 고춧가루와 끓는 액젓을 사정없이 들이붓습니다. 아! 내 눈, 쌍, 칼 꺼내! 이 늙은이들 다 쑤셔버려! 건달들이 살기를 띠는 순간 정육점, 생선가게, 철물점 사장 등 시장 상인 200여 명이 거대한 도끼 식칼, 얼음 송곳, 쇠파이프, 전기톱을 들고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들어 건달들을 완벽히 포위합니다. 강동식의 흥신소 직원들까지 합세합니다. 영애가 양손에 시퍼렇게 날이 선 정육점용 대형 소뼈 발골 칼을 쥐고 정 변호사 코앞까지 걸어갑니다. 영애는 섬뜩한 살기를 뿜어내며 칼끝으로 정 변호사의 목젖을 찌를 듯 댄다. 실러봐 불도저로 밀어봐 이 새끼들아. 내가 이 시장 바닥에서 25년을 돼지 뼈 바르며 다진 손이다. 이 칼로 내 놈들 목줄 따고 손가락 마디마디 포 떠서 한강 물고기 밥으로 던지는 건 일도 아니야. 이태성 그 늙은 구렁이 새끼한테 가서 똑똑히 전해라. 내 아들 인생 짓밟고 핏반 죄값 내가 내 놈들 가죽을 통째로 벗겨내서라도 지옥으로 보내주겠다고. 늙은 암사자의 광기가 서린 살기와 200명의 상인들이 뿜어내는 거대한 분노에 기저귀를 찬 듯 오줌을 지린 정 변호사와 건달들은 칼을 버리고 비참하게 달아납니다. 시장 사람들의 거대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식의 흥신소팀은 야반도주하려던 고만식 원장을 붙잡아 위협하며 내역과 마약 투여 진단서를 요구한다. 원장님 얼어 죽기 싫으면 입금 내역, 마약 투여 진단서 원본 불어 10초 준다. 만식은 덜덜 떨며 다 드릴게요. 제 병원 금고에 싹 다 있습니다.
한편 지연은 오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민호의 대학 후배이자 태성그룹 IT 부서 직원들을 포섭합니다. 새벽 2시 태성그룹 본사 서버실에 잠입한 지연과 직원들은 이태성 회장의 비밀 금고와 클라우드를 해킹하여 진짜 300억 비자금, 횡령 장부가 담긴 마스터 USB를 복사하는데 성공합니다. 지연이 수십 개의 서류 뭉치를 영애 앞에 쏟아내며 엄마, 최서연이 이태성한테 몸 바쳐가며 스위스 비밀 계좌로 300억 빼돌린 자금 내역, 고만식의 불법 마약 투여 진단서 원본, 대포폰 녹음 파일, 그리고 그 두 연놈들이 호텔 스위트룸에서 추잡하게 뒹구는 블랙박스 영상 원본까지 완벽하게 다 모았어. 이제 숨통을 끊어버릴 시간이야. 영애와 지연은 단골이었던 대형 언론사 사회부장 기자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강력계 반장에게 모든 증거를 넘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전 채널의 뉴스는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 회장의 300억 대 비자금 횡령 비리와 마약 감금 엽기 특종으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힙니다. 인천국제공항 VVIP 출국장 전세기를 타고 해외로 도주하려던 이태성과 최서연은 중무장한 경찰특공대에게 바닥에 맺혀지며 현행범으로 전격 체포됩니다. 수개월의 피 말리는 수사 끝에 열린 마지막 결심 공판날. 방청석 제일 앞자리에는 휠체어에 앉은 민호와 그 옆을 바위처럼 지키는 영애가 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이태성 회장은 최서연과 고만식의 사기극에 속은 피해자일 뿐입니다. 300억은 철저히 박민호와 최서연이 공모하여 빼돌린 것입니다. 서연은 푸른색 죄수복을 입고 가증스러운 거지 눈물을 펑펑 흘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태성 회장에게 감금당하고 억지로 성상납을 강요당한 연약한 피해자입니다. 저는 남편 민호 씨를 너무 사랑했어요. 마약 감금은 고만식 원장과 이태성이 다 꾸민 짓입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태성은 수갑 찬 손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저 독사 같은 여운년이 혼자 다 꾸민 짓입니다. 저는 저 여자한테 가스라이팅 당했습니다. 서로의 죄를 떠넘기며 물어뜯는 짐승들의 구역질 나는 향연. 정 변호사가 박민호의 정신 병력을 들먹이며 증언 능력을 깎아내리려 할 때 검사의 요청으로 피해자의 어머니 김영애가 증인석에 오릅니다. 법정에 무거운 정적이 흐릅니다. 영애는 재판장을 향해 굽은 허리를 깊이 숙인 뒤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입술을 뗀다. 판사 영감님, 저는 시장 바닥에서 20년 넘게 반창 팔아 자식 키움 무식하고 배운 것 없는 노인네입니다. 저기 저 천사 같은 얼굴을 한뱀 같은 년이 제 며느리랍시고 들어왔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 인간의 탈을 쓴 악마년 놈들은 멀쩡하고 순진한 내 새끼한테 300억 횡령 누명을 씌우고 짐승 마약을 혈관에 들이부어 불법 정신병원 독방에 생매장했습니다. 영애는 피고인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핏대를 세우고 피를 토하듯 절규한다. 정 변호사, 당신이 얘 아들이 미쳤다고 했어. 네 귀한 아들은 저 악마들이 놓은 마약 때문에 자기가 짐승인지 사람인지도 모르고 독방에서 자기 오줌을 받아 마시며 바닥을 기어 다녔습니다. 돈 많고 빽 있고 권력 있으면 저런 기생충 같은 새끼들이 남의 자식 피눈물을 뽑아먹고 인생을 갈기갈기 찢어놔도 되는 겁니까? 잃을 것 하나 없는 늙은 애미가 저 짐승들 목줄을 내 손으로 직접 끊어버리고 배를 가르지 않게 제발 이 나라의 법이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영애의 뼈에 사무친 처절한 절규에 방청석의 상인들과 취재진, 배심원들마저 엉엉 소리내어 울며 법정은 거대한 슬픔과 분노의 눈물바다가 됩니다.
굳은 표정으로 진술을 듣던 판사는 흔들림 없는 매서운 눈빛으로 판결문을 펴고 판사봉을 높이 줍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유린하고 한 가정의 삶을 파괴한 극악무도하고 반인륜적인 중대 범죄이다. 범행을 부인하고 서로에게 책임만 전가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조롱한 바 사회에서 영구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주문 피고인 최서현, 이태성에게 각각 징역 35년 및 추징금 300억 원을 선고한다. 불법 감금과 마약을 투여한 고만식 원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동철 변호사 징역 5년 법정 구속한다. 탕탕탕 맑고 날카로운 선고가 떨어지자마자 법정은 한호성으로 뒤덮입니다. 최서연은 그 자리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며 미친 듯이 발악합니다. 안 돼! 내가 왜 35년이야? 어머니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민호 씨 나 좀 살려줘! 나 감방에서 내려 죽기 싫어! 영애는 조도관들에게 개처럼 질질 끌려가는 서연과 이태성을 세상에서 가장 싸늘하고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읊조린다. 평생 햇빛 한 주 만드는 차가운 시멘트 독방 바닥에서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며 내 살점을 뜯어먹으며 썩어 문드러져라 이 악마 같은 거사. 그로부터 3년이라는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장 골목 영애의 반찬 가게 영애네 찬방에는 다시금 사람 사는 냄새, 고소하고 향긋한 참기름 냄새가 온 시장을 가득 채웁니다. 꾸준한 재활 치료로 마약 후유증을 완벽히 이겨내고 예전의 듬직한 체격과 선한 미소를 되찾은 아들 민호는 어머니의 곁에서 하얀 앞치마를 두른 채 밝은 얼굴로 산더미 같은 배추 겉절이를 쓱쓱 버무리고 있습니다. 민호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겉절이 한 점을 집어든다. 엄마, 오늘 제가 무친 겉절이 간이 아주 기가 막혀요. 장사 시작하기 전에 밥부터 먹자고요. 영애는 투박하고 주름진 손으로 민호가 주는 김치를 입에 쏙 받아먹으며 환하게 눈웃음을 친다. 아이고 짜다 이 녀석아. 3년을 가르쳤는데 솜씨가 영 안 늘어. 내가 묻힌 건 오늘 덤으로 팍팍 퍼줘야겠다. 민호는 영애의 굽은 어깨를 다정하게 주무르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한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나 포기 안 해줘서. 허황된 욕심 부리다 지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엄마가 지옥 불을 뚫고 나 꺼내준 거. 나 평생 엄마한테 진 빚 갚으면서 살게요. 갚긴 뭘 갚아 헛소리 말고 밥이나 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 애미랑 마주 앉아 같이 은 더운 밥에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한술 뜨고 있는데 무얼 더 바라겠냐. 진짜 행복은 저 높은 빌딩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 가족 다치지 않고 무사히 마주 보며 웃을 수 있는 거, 그거면 족한 거다. 이제 두 번 다시 다치지 말고 이 애미 곁에서 평생 이렇게만 살자. 내 새끼. 지연은 양손에 배달 가방을 든 채 동식과 함께 씩씩하게 문을 열고 들어오며 외친다. 엄마! 오빠! 오늘 단체 주문 대박 났어! 빨리 밥 먹고 일합시다! 우리 영애네 반찬방! 전국 재패 가자! 거대하고 탐욕스러웠던 악마들이 남긴 끔찍한 핏빛 상처는 억척스러운 노모의 위대한 모성애와 시장 사람들의 끈끈한 연대 앞에서 기어이 아물고 씻겨 내려갔습니다. 지옥의 가장 밑바닥까지 기어 내려가 짐승들의 목줄을 물어뜯고 자식을 구해낸 영애. 소박하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그녀의 따뜻한 밥상 위로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고 기적 같은 평안의 햇살이 찬란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험난했던 주름
위로 번지는 미소가 말해줍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 그 어떤 거대한 악보다도 위대하고 강하다는 것을